그 다른 저도 충분히 이제 통화는 좀 많이 했고 좀 객기이신 분도 있고 한데 예. 한 서너 번 좀 더 추천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보고 그 명단 보고 마이크는 잠깐. 그 안 한 분 중에서 좀 할 만한 분이 어떤 분인지 제가 전화를 한번 드릴게요 나중에. 예, 알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손용우 쌤하고 장영기 선생이 장용기 장용기 쌤, 저 밀양계시래. 밀양에 근무하고 있는데 온다 합니까? 예, 내일 뭐 금요일 해가지고 아. 한 4시쯤 해가지고 오시려고. 그럼 좀 일찍 마치고 예, 오면 되겠네. 온다. 예. 그런데 그거는 일단 결정돼 있고 또 지금 제가 뭐 결정된 분 좀 몇 분 더 있는데 오늘 명단. 11월 달에 또 한 서너 분 지금 또 잡아놓고 예. 저희도 한 12분 정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럼 뭐 대충 또 서울에 그번에 제가 서울 가서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강정석이. 예. 그분도 굉장히 적극적이. 그거는 뭐 활동을 많이 합니다. 뭐. 예. 그래가지고 뭐 저한테도 굉장히 적극적이고 뭐 자기도 있고 뭐 해가지고. 예, 글 쓴 거 하고 그 사람은 거의 화가입니다. 거의. 아, 그래요? 예. 거의 화가 수준이라 그런 그림 그리는 거를 체계적으로 배우질 않는데 선천적으로 아, 이 소질이 있는가 봐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통화를 해서 한번 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예. 감사합니다. 그 10월 26일 오후 4시 30분 우리 전진호 현대중공시공을 일기 출신으로 지금 현일회 그 회장을 맡고 계시는 분입니다. 오늘 구술과 정리 편의를 해가지고 용어를 이제 구술자, 저는 면담자, 아산중년 창업자 이렇게 해가지고 용어 정리하고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술자의 개인 생애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생년월일과 고향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생년월일은 1950년 생입니다. 예. 몇월 며칠이죠? 1월 15일입니다. 예. 50년 1월 15일. 예. 고향? 그 고향은 대구입니다. 예. 예. 대구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대구는 구체적으로 이제 동까지 좀 말씀해 주시죠. 대구 동구 불로도입니다. 불로동. 불로동. 아, 예. 팔공산 올라가는 입구인데 병장 옆에. 예. 그럼 혹시 그 이제 구술자의 가족 관계, 네. 부모 형제 가족 관계. 가족 관계는 저희들이 7남매인데 예. 아들 넷, 딸 셋. 7남매. 그렇군요. 7남 중 몇째예요? 7남매 제가 셋째입니다. 아, 셋째. 위로 형님하고 누나 있고 예. 그다음에 제가 셋째. 그럼 어릴 때 좀 그 구술자 생각할 때 가정 형편은 좀 어땠다 생각하십니까? 한 상중하러 온다 그러면. 가정 형편은 지금은 이제 그게가 도시화가 돼 버렸는데 저희들이 자라고 학교 다닐 때는 거기는 농사짓고서 예. 전문 농사짓고 사는데 저희들이 농사는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아, 예. 농사는 좀 많았는 편이고 먹고 사는 거는 걱정 없을 정도로 많았고 저희들이 저기 어른이 그 형제인데 아, 예. 일본 일제시대 그 징용을 그 우리 백부하고 예. 제 아버지하고 징용을 가가지고 예. 그래 가가지고 있다가 이제 해방되기 직전에 우리 백부는 거기 남고 우리 형제가 둘인데 둘이 다 징용 끌려와가지고 이래 있으면은 고향은 누가 지키고 그 뭐 고향 뭐 산소하고 어른은 누가 모시느냐 이래가지고 그래 밀항선 타고 저희 아버지가 오셨고 저희 백부는 그냥 일본에 남아가지고 계시다가 그래가지고 돌아가셨는데 여기 제가 현대중공업에 들어와가지고 여기 이제 회사 업무로 이제 출장을 일본에 갔을 때 한번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아, 백부하고 예. 거기에 일본에 큰 집하고 큰 고모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방문도 하고 거기서 사촌들도 만나고 했는데 거기 사촌 중에 딸이 넷이고 아들이 하나인데 아, 예. 그 일본 사람이라. 아. 예. 그 지금 일본에 뭐 예. 계시겠네요. 그러니까 어른들 돌아가시고 나서는 거의 막 교류가 안 돼요. 교류가 거의 없습니다. 야, 그러시구나. 일단 그 어떻든 어릴 때는 막 먹고 살만한. 예.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희 어른이 조금 상당히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깬 것 같아요. 생각해. 예. 상당히 깨가지고
저희가 60년대 그때 비닐하우스 하고 했거든요. 물론 이제 대도시 근교니까 그런 게 가능했겠지만은 비닐하우스 해가지고 이게 고등소채, 네. 고등채소 이런 걸 그때 당시로는 상당히 선진 기법이었죠. 그렇죠. 그래 했는데 그때 오히려 국내 이제 그런 종자를 못 구해가지고 일본에 있는 그 고모부하고 백부한테 부탁해가 거기서 이제 이렇게 씨앗을 받아가지고 농사짓고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니까 제 어른이 상당히 그때로서는 상당히 좀 이렇게 선진 농법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럼 어떤 그 학창 시절,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어떻게 졸업하셨는지 말씀. 제가 중학교, 초등학교는 거기 동네에 있는 해서 초등학교 예. 다녔고 초등학교에 남학생 한 반, 여학생 한 반 그래 졸업했는데 예. 지금 생각하면 그때 당시에 제가 상당히 좀 공부를 좀 잘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전부 이제 중고등학교 좀 시험시가 들어갔는데 그렇죠. 예. 그때 이제 뭐 이 장학생 선발 시험도 있었고 중학교 들어갈 때 그랬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장학생 안 들어가고 개성중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아, 예. 개성중학교는 일제시대 선교사가 만든 학교, 미션 계통의 학교인데 상당히 그 역사가 있고 예. 지금 그 개성중고등학교, 효성여대, 그다음에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그 전부 한 그 큰 그룹. 그 그룹의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변두리 외곽에서 경북고등학교는 온 것 같고 경북중학교 참 못 들어갔고 그 개성중학교 들어가는 게 상당히 좀 공부를 좀 했으니까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럼 고등학교는 어떠세요? 고등학교는 제가 이제 형제가 많다 보니까 또 대학교를 가기가 좀 아무래도 7남매가 되다 보니까 예. 대학교 가기 좀 힘들어가지고 제가 대우상고로 갔습니다. 아, 예. 저희들이 그때 고등학교 갈 때만 해도 실업계가 인문계보다 오히려 높았죠. 예, 경쟁률이 셌습니다. 그때 경북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수재들이 작고 그 다음에 이제 경북고등학교 대우공고 그 다음에 대우상고가 조금 그래 좀 괜찮은 학교였고 그럼 어떻든 이제 대구 상고 하셔가지고 이제 고등학교로 졸업하고 이제 예. 바로 이제 생활전세 뛰어드신가요? 안 그러면 대학교는 제가 못 갔습니다. 못 가고 이제 대학교는 못 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때 저희들이 대구상고에서 제일 직장을 취업하기 좋은 데가 은행권. 그렇죠. 예. 예, 은행권인데 은행에도 그때 당시에 조금 일반 시중은행에 조흥은행 뭐 이런 제일은행 이런 게 있었습니다. 네. 근데 시중은행에 안 그러면 농협이나 이런 데 시험을 쳤으면은 좀 안 들어갔겠나 싶은데 저는 한국은행하고 이런 데 좀 제가 욕심을 부려가지고 그 떨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교를 가야 되나 대학교를 가면은 이제 뭐 어떻게 뭐 제가 뭐 좀 그거를 그때 당시 아르바이트 같은 건 없었고요. 예. 집에 하면서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이제 군대를 빨리 갔다 와야 되겠다. 군대를 빨리 갔다 와가지고 해결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군대 빨리 갔다 오는 방법은 그때 당시에 군복무 기간이 가장 짧은 게 해병대였습니다. 아, 그렇죠. 해병대를 지원해 갔습니다. 그때 이제 공군하고 해군은 좀 길었고 그렇죠. 육군은 지원병이 없었고 해병대 이제 간다 군 복무 기간이 짧은 거 갔다 와가지고 이제 뭐 직장을 하든지 아니면 대학교를 마저 하든지 하려고 갔는데 공교롭게도 해병대 가가지고 그 김신조 뭐 예, 그런 사건이 생기니까 군복무 기간이 늘어버리고 또 한창 월남 가가지고 제가 원남 참전도 했습니다. 아, 네, 그때 당시 해병대는 그 제가 전투병과인데 거의 막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는 다 월남 참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월남에 가서 1년 있다가 귀국해가지고 그 제대하고 예. 제대했는데
제대하고 나서 이제 대학교 갈까 어쩔까 하다가 신문에 이제 광고가 딱 났어요. 대학 군대 졸업한 하고 그 달에 군대 내가 12월 말에 제대를 했는데 몇년 12월 말이지? 71년도 12월 말에 71년네. 예. 69년도 3월 달에 군대 갔는데 그러니까 뭐 군대 생활은 짧게 하려고 해병대 갔는데 고생씩 하고 월남까지 죽을 고비 넘겨가지고 35개월 하고 뭐 다 채우고 갔죠. 그때 이제 그때 김신조하고 그때 무장공비 막 나오고 할 때. 어떤 뭐 월남 갔다 오셨는데 뭐 고육주 후유증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는 지금 뭐 참전 유공자는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럼 지금 거주지는 어디죠? 생활하신 곳이? 지금 거주지는 울산에. 울산 어디? 울산 남구. 아, 동구에 살다가 회사 앞에 살다가 한 5년 전에 이사 나왔습니다. 동산. 지금 신정동이거든요. 신정동. 뭐 본인 스스로 평가에 내 생활 수준은 어느 정도다 이렇게 뭐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제 생활 수준은 뭐 중류층 중에 조금 상류 중류층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그 직장 생활에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군에 제대하고 바로 신문을 보고 네. 이제 현대중공업에 이제 그 예. 지구훈련 지금 모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든 지금 집은 대구잖아요. 대구. 이제 대구를 떠나야 된다. 예. 그러면 직업훈련을 그 현대중공 직업훈련을 선택해야 되는 뭐 나름대로 어떤 배경이라든가 계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제대하고 예. 이제 진로를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신문에 기술교육원 모집 광고, 기술교육이 아니고 훈련생 모집 예. 광고가 났는데 그때 조선하는 건 없었고요. 예. 현대건설이 그때 상당히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인기가 있는 회사였습니다. 현대건설. 예. 그 현대건설에서 신문에 훈련생 모집이라고 예. 크게 이렇게 났습니다. 그거 보고 신청을 제가 했죠. 신청을 했는데 그럼 신청 신청하니까 무슨 뭐 서류 통과가 됐는지 그 시험치를 오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울산에 여기 그때 당시에 울산에 국민학교 이제 울산에 초등학교 그때 국민학교 시험치러 예. 와가지고 시험을 쳤는데 뭐 사람이 엄청나게 왔더라고요. 그 시험 뭐 그때 뭐 과목 같은 생각나요? 뭘 쳤는지. 과목은 오래돼가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그때 뭐 제가 볼 때는 고등학교 정도 수준 수준으로. 그 정도 수준 현대건설에서 주관해가지고 시험을 쳤습니다. 그럼 그때 72년도 몇 월쯤? 72년도 한 5, 6월 달 정도. 6월 달 정도에. 그때 나이는 몇 살이었습니까? 제가 그때 나이는 25살. 25. 어떤 그때는 뭐 특별한 그 선택한 이유는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그때 이제 우선 농사를 짓기 싫었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은 이제 나는 대구 변두리 사니까 우리 집에 농사 짓고 살고 우리 친구들은 대구 시내에 있는데 농사를 안 지은 친구니까 그 친구들은 토요일 일요일 날 노는데 나는 들에 가서 논밭에 가서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소가 있으니까 소풀 베야 되고 뭐 계속 일을 해야 돼. 학교 갔다 와도 일을 해야 되고 하니까 농사 짓는 게 싫고 농사를 안 지어야 되겠다. 집을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예. 그리고 제가 장남이 아니니까. 아 예. 예. 그리고 직업훈련은 그러면 이제 합격을 통보받고 예. 입구했을 당시 좀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훈련원 분위기는. 훈련원은 그때 뭐 공장도 없었고요. 그랬어요. 공장 건물도 아무것도 없었고 훈련원 건물만 있었어요. 근데 뭐 그때 다 현대건설이라는 게 대단한 회사였거든.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공무원들은 눈에 차이도 안 했고요. 공무원은 뭐 할 일 없는 사람이면 공무원 간다 생각했고요. 그때 당시에 현대건설 정도 들어가면 상당히 엘리트들이 들어가는 그런 회사였으니까 상당히 그죠 자부심이 있었죠. 그럼 직업훈련을 왔을 때 뭐 숙식이라든가 이런 것 좀 만족했습니까? 생활 조건들. 예, 만족했죠. 그때 뭐 군대 생활하는 거 요람에 좋죠. 아니 어떻든 뭐 교육관이 이런 것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간 건 아닌가요? 타이트하게 해도 또 젊고 그때 당시 원래 일을 하는 줄 알았고 예, 또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교과 과정 뭐 생각나는 건 좀 있나요? 교과 과정은 제가 그 조선철공, 현도마킹, 그다음에 용접 예. 뭐 그런 정도의 그 직종이 있었는데 저는 용접을 아, 용접 그냥 예. 하셨네요. 그럼 그때 뭐 어떤 지금 6개월 동안에 뭐 수당이라든가 월급 같은 개념으로 돈 받은 것은 있습니까? 훈련 기간에는 숙식밖에 없었죠. 없었고. 예. 그럼 이제 그 당시 그 이제 시험을 많이 봤지만은 예. 합격생들의 숫자는 어느 정도 된다 생각하세요? 1기 합격생. 그때 당시에 그 울산만 모집한 게 아니고 수도권하고 서울하고 뭐 몇 군데서 했고 그다음에 우리 동시생 중에 이게 거기 현대중공업 조선소 부지에 수용되는 마을의 그 동네 자녀들 특별히 지역 사람 예. 특별하게 이거는 시험 안 치고 예.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 그 배려 차원에서 그런 사람이 좀 있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전국 합회가 전국에 모여가지고 아, 예. 한 병에 한 400, 한 30명 정도. 30명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뭐 어쨌든 지금 회장을 맡고 계시니까 그 이후로 1기들은 좀 특별하게 그 유대가 좀 잘 되고 있는 편입니까? 예, 좋았습니다. 예. 지금도 그렇고. 예. 그럼 이제 지금 훈련 6개월 수료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배치받은 부서는 어디인가요? 제일 먼저 배치받은 부서가 이제 건조부였습니다. 건조부. 예, 아, 동구장에. 예. 그럼 용접은 일반 상식이 너무 굉장히 힘든다고 생각하잖아요. 용접 파트가. 그때는 그게 나는 그래도 뭐 그런 게 조금 조선철공 이런 것보다는 조금 괜찮다고 생각해요. 좀 괜찮겠지 생각하고 선택을 했죠. 하다 보니까 좀 어때요? 그 용접 분야가. 뭐 괜찮았습니다. 예. 아니 상처럼 이게 배가 좀 조그만 게 아니고 너무 크잖아요. 뭐 예. 몇십 미터 엄청나 크죠. 예. 달려가지고 이 용접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 그래도 원래 뭐 일을 하는가 싶어가지고 했죠. 근데 그 부분에서 사고도 좀 사실 많이 났잖아요. 예, 사고도 났고 그때 저희들이 이제 기술교육원에서 훈련을 받고 현장에 내려오니까 뭐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거기 이제 관리 직원은 뭐 대학교 나와가지고 이제 기사, 대리, 과장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거기 아무 경험이 없어요. 예. 경험이 없고 단지 한 대리 정도 뭐 그다음에 대학교 졸업하고 입사해가지고 한 현대건설에서 한 2, 3년 정도 되는 그 정도 사람들을 그 영국에 연수교육을 갔다 왔는 사람들이 예. 그 부서에 한두 명 있었습니다. 그 정도였고 그다음에 현장에 저희들은 이제 현장에 생산직으로 배치를 받았으니까 현장에는 주로 이제 부산의 경력직, 예. 부산의 그때 당시에 조선공사, 예, 조선. 대선조선 이런 데서 경력직 사람들을 이제 생산직이죠.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제 조장, 반장 이렇게 현장 리더로 예. 이제 그러니까 조직을 짜가지고 그걸 했는데 이제 저희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현장에는 좀 이렇게 좀 젊고 예. 머리가 좀 돌아가고 뭐좀 똑똑하고 좀 그랬는가 봐요. 그러니까 현장에 뭐 직접 일하고 하는 거는 얼마 못 하고요. 현장에서도 뭐 이렇게 행정 업무도 해야 되고 예. 또 사무실에 그런 관리직에 이제 또 그 보조 일 하는 거 이런 거 사무실에 올라가서 하는 일 그런 거를 주로 우리 동기생들이 그런 걸 다 발탁이 됐어요. 예. 현장에 뭐 계속 일만 하는 거 그런 사람은 얼마 없었고. 근데 어느 조직인데 보면 사람을 일 시켜 보면 알잖아요. 그래. 그래 조금 그 중에서 좀 떨어지는 이런 사람들은 현장에 뭐 계속 일을 하고 있었고. 그러면 혹시 그 이제 첫 월급이 얼마쯤 됐다 기억하십니까?
제가 그때 기술 훈련소 내려와서 첫 월급이 71원이었습니다. 시급이. 시급이. 네. 시급이 71원이었는데 그때는 뭐 무조건 뭐 7시 반 출근 근무 시간이 7시 반이었습니다. 거기 우리 정주영 회장님이 건설 출신이니까 건설은 물론 날새고 뭐 날새면 일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8시가 아니고요. 7시 반에 시업입니다. 그러니까 7시 되면 다 모이고 그런 7시 반이고 퇴근은 뭐 저녁에 뭐 퇴근 시간도 없고요. 그래 했는데 시급이 71원이라도 근무 시간을 워낙 많이 하니까 뭐 보통 뭐 300, 한 7, 80시간 평균 한 400시간 가까이 하더니까 야간도 하고 이래 하니까 2만 뭐 한 5, 6천 원 뭐 이 정도 받았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5급 공무원들이 한 14,000원 정도. 그 정도 되니까 거의 한 더블 정도. 네. 그때 이제 요새는 뭐 공무원이 급수가 뭐 이렇게 뭐 9급도 있고 뭐 이래 있잖아요. 그때는 5급 공무원이 이제 5급 갑을 이래 있었는데 5급 공무원들이 제 기억에는 우리 친구들 뭐 그 사람들 보면 12,000원, 4,000원, 15,000원 뭐 채 안 되고 그 정도였는데 우리는 한 2만 한 7, 8,000원 받고 있으니까 5급 공무원보다 근무 시간 없고 고생돼도 급여는 한 배 정도는 받는데 그때 뭐 편한 것보다 그게 좋지 않습니까? 돈 많이 받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 살았습니다. 그럼 현장에 계시다가 예. 그 사무실 옮긴 데를 언제 옮겼습니까? 제가 28살에 그 팀장이었습니다. 예. 생산직의 그 팀장이 인원을 한 60명에서 70명 정도의 그 조직의 팀장을 했습니다. 지금 28살이었더만 지금 우리 요새 같으면 학생들인데 그때 이제 그렇게 되니까 맡겼겠죠. 부수장이나 과장이나 해서 팀장을 제가 28살에 했으니까 한 3년 지나고 바로 맡기더라고. 예. 바로 맡기는데 그 전에 이제 조장 한 1년 안 돼가지고 조장을 하라 해가 조장을 했고 그리고 요새 이름으로 팀장인데 그때는 반이었습니다. 반 명칭이 반이 한 70명에서 80명 정도 되는 반에 팀 반장을 했는데 요새는 팀장이죠. 근데 뭐 별놈 사람 다 있었죠. 뭐 전국 각지에서 모이는 거 별놈 사람 다 있었는데 제가 그래도 상당히 젊은 팀장이었는데 그래 하다가 그 이제 제가 맡았는 일을 원만히 잘 처리하고 뭐 그 했는지 제가 팀장을 한 3년 했는데 그다음에 사무실 관리직으로 올라오라 해가 그래가지고 한 3년 하다가 관리직으로 올라갔습니다. 계속 이제 관리직으로 계시는 예.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현장은 떠나서 사무실을 관리직으로 팀장 한 3년 하다가 관리직으로 올라가가지고 그래 있다가 이제 한 몇 년 있다가 이제 대리 진급하고 또 몇 년 있다가 과장 진급하고 이래가지고 제가 퇴직은 부장으로 퇴직했습니다. 그러면 어떻든 그 일단 한 3년 전 현장 근무할 때 그 무렵에 이제 우리 첫 번째 유조선 우리 신수 대장 실패하셨는데 예, 제일 처음. 그때 뭐 첫 번째 유조선 만들 때 참여한 분야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